어제도 전화기를 들여다보셨나요? 화면이 켜질 때마다 혹시 자식 이름이 뜰까 싶어서, 아니면 문자라도 한 줄 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괜히 한숨이 나오죠. 바쁘겠지. 할 일이 많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 서서 반찬을 만들다가도 얘가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식은 지금 자기 일상 속에 있을 텐데 부모는 여전히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마음등불 말씀에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식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왜 우리 행복보다 자식 행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가 아주 깊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자기 행복보다 더 진지하게 바란다. 처음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더 진지하게라는 표현이 참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진지하게. 우리는 우리 행복에 대해선 대충 넘어가도 자식 행복에 대해선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 그 깊고 복잡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한 마음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30분 동안 편하게 들어주세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평생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왜 불행한지,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비대칭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애정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애정보다 훨씬 깊고 본능적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나만큼 나를 생각 안 한다는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사실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속에는 부모 마음의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당신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명절에 왔다가 가는 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면 갑자기 집이 텅 빈 것 같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순간,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엔 언제 오려나? 건강하게 잘 지내겠지. 내가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본능적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지는 자식을 통해 계속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자기 자신의 연장이라고 느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은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면서도 정작 자식은 우리를 떠나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마음 한편은 허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부모는 자식의 과거 속에 남는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우리는 자식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도 우리 자신은 점점 뒤에 남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가끔은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자식은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말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쪽이 저려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밤새 간호하고 좋은 것은 다 자식에게 주고 자기 것은 아껴 쓰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크고 나면 그 당연함이 어느새 서운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해줬나? 내가 힘들 때는 한 번이라도 챙겨주더라.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있었던 것이니까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소중한 줄 알지만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항상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덧붙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자기 앞날을 사랑한다. 이 문장은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닙니다. 자식은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고 자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속에 부모는 가끔 생각나는 존재입니다. 명절에, 생일에 전화할 때,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빈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 생각을 합니다. 밥 먹을 때, 뉴스 볼 때, 잠들기 전에.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요즘 힘든 일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 차이를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라고 봤습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만큼 부모를 생각한다면 자식은 자기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자식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스스로를 내어줍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식의 전화, 손주의 얼굴, 아니면 자식이 한 번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기를?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는 자기 욕망보다 자식의 욕망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게 아니라 기다림과 그리움 사이를 오갑니다. 자식이 연락하기를 기다리고 자식을 보고 나면 또 그리워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참 깁니다. 어떤 날은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전화하면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볼까봐 또 참습니다.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바쁜데 방해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손에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습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으셨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존재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지만 그것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식이 잘 될수록 부모 곁을 떠나갑니다. 자식이 성공할수록 바빠집니다. 자식이 행복할수록 부모는 덜 필요해집니다. 이게 부모의 숙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모순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식이 잘 될수록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한다. 이 문장이 참 깊습니다. 왜 우리는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자식에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애가 걱정할까봐, 나 때문에 마음 무거워질까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참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전화했을 때, 응, 잘 지내. 하고 짧게 대답합니다. 자식이 거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니, 다 있어. 신경 쓰지 마.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안심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남습니다. 당신도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요즘 좀 외로워. 내 얼굴 좀 보고 싶어. 그냥 목소리라도 자주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침묵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고 봤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자식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기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때로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그리워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자기 걱정을 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하고, 기쁨은 말해야만 존재한다. 부모의 그리움은 말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식의 관심은 말해야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먼저 물어봐 주기를 기다립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후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하며 산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다정하게 대할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그때 좀 더 안아줄 걸. 그때 좀 더 이해해 줄 걸. 이런 생각이 가끔 떠오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후회를 인간의 숙명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뒤늦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힘들어서 짜증을 냈습니다. 자식이 청소년일 때는 걱정되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서야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어. 그때는 내가 너를 이해 못 해줬어. 그래도 너는 항상 내 자랑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도 위로가 되고 나 자신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당신도 해보셨나요? 자식에게 과거의 어떤 순간에 대해 사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할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과를,
애가 뭐 기억이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해보면 놀랍게도 자식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때 저도 힘들게 해드렸죠. 이런 대화가 오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용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후회가 조금은 덜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정리다. 지금 이 나이, 우리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살아온 시간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중심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걱정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식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줄 수 있는가에 있다. 이 문장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도록, 자식이 자기 행복을 찾도록, 자식이 자기 길을 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걱정되고, 여전히 보고 싶고, 여전히 챙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도 압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 없이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우리를 의지하지 않아도, 자식이 우리를 자주 찾지 않아도, 자식이 자기 삶 속에서 웃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성공? 돈? 명예?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건강하고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 부모는 자식이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자식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자식이 외롭지 않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전화해서 요즘 힘들어요 하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뭐가 힘든데?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 온갖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하고 말하면 그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자식의 작은 한숨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식의 작은 웃음에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공감의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하나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픕니다. 자식이 기쁘면 부모도 기쁩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사랑만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자식이 어렸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작은 손으로 당신 손을 꼭 잡고 엄마, 아빠 하고 부르던 그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숟가락 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쳐 주던 그때는 자식이 당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점점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교에 가고, 혼자 계속 오후 754 친구를 사귀고, 혼자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보다 자식이 더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컴퓨터 사용법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그때부터 당신은 자식에게 묻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역할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자식이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세대의 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자기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는 점점 뒤에 남습니다. 시간은 자식 편입니다. 자식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부모는 뒤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뒤에 서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록 뒤에 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자식을 지켜봅니다. 여전히 자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손주를 보는 순간 새로운 감정이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는 자식을 통해 다시 만난 자기 자신이다. 손주를 보면 자식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우리 애도 이랬는데, 우리 애도 이렇게 웃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주를 안고 있으면 자식을 키우던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때, 바빴지만 충만했던 그때.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주는 잠깐 보고 돌려보내면 됩니다. 손주가 울어도 자식이 달래줍니다. 손주가 아파도 자식이 병원에 데려갑니다. 우리는 그냥 예뻐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손주는 우리를 자주 보지 못합니다. 손주는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는 커가면서 우리를 점점 덜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바랍니다. 손주를 통해 우리는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웠고, 자식이 손주를 키우고, 손주가 또 누군가를 키울 겁니다. 그렇게 삶은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자식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혼자입니다. 집은 조용하고, 전화는 조용하고, 하루가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이 힘듭니다.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 왜 이렇게 심심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이제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우리는 이제 자식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됩니다. 물론 여전히 자식 생각은 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우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사랑받았다는 기억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식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우리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남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산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사랑의 기억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자식이 그렇게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눈빛으로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랑이다. 너 덕분에 행복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자기 행복보다 더 진지하게 바란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살았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아파했고, 자식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 60대, 70대가 된 지금 우리는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야 하고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식은 우리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우리는 자식의 과거 속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의 과거 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에게 우리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너 덕분에 행복했다. 이런 말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봐야 합니다.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웃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느냐에 있다. 우리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가끔이라도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자식에게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등불 말씀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